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세상보기입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현재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는 국가가 많으면은 앞으로 유럽은 현재 인구의 절반이 될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를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할 거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속칭 일론 머스크 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언급할 때마다 인식이 존중보다는 인구 때문에 뭐 망했다느니 하면서 한마디로 놀려먹기 딱 좋은 트위터 밈으로 쓰는 그런 소재거리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래의 인구 감소 문제에 있어서 마치 큰 사단이라도 낳는 듯이 그런 보도라든지 뉴스라든지 정부 분위기를 보면은 좀 어이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인구 감소가 꼭 나쁜 건가요? 미래의 인구 감소가 된 대한민국은 마치 디스토피아가 돼서 모든 도시나 모든 국토가 황폐화돼서 소수의 인간들만 살아남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과장스럽게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걸 보면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인구 정책을 하라는 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은 면적 대비 너무나 많은 인구 과밀 때문에 사람이 미어 터지는데, 더군다나 모든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전국의 청년들이 다 몰려오니 그야말로 과다 경쟁 사회에 높아가는 물가와 부동산 부족으로 다른 국가보다 더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야말로 인구 감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맞는 게 아닐까요? 최근에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공항역에서 출근 시간에 탄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김포공항역에서 탈 때 서울 도심 쪽으로 가는 방향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만에 탄 김포공항에서 도심으로 가는 열차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미어 터져서 타는 것도 힘들고, 또 가는 동안 다들 찜통 같은 더운 객차 안에서 서로 밀치면서 깝깝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벌써 출근 시간대부터 다들 피곤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사정을 보니 김포 골드라인부터 연결된 노선에서 많은 출퇴근 인력들이 환승해서 이미 김포에서부터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 같은 열차를 타고 아침부터 이렇게 북새통 난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서울 지하철 5호선만 그런 게 아니라 인천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성남, 강북 등 최근 몇 년간 서울 외곽에서 많은 지하철 노선이 연결되면서 또 이미 수도권 안으로 집중된 인구들이 정시성이 보장된 지하철로 출근을 하면서 더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더욱 가속하고 있는 것은 빈약한 대한민국의 노인복지 국가인데 그나마 하나 혜택 주는 게 무료 대중교통 수창권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타고 다니는 노인들로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더 미어 터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만큼은 노인들도 따로 유료로 승차권을 따로 끊어서 타든지 해서 그나마 분산을 하지 않으면은 점점 고령화되는 시대에 승차 갈등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단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홍콩의 구룡성채 같은 송파구 문정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무려 용적률은 599%, 건폐율은 55%에 달하는 이 닭장 같은 아파트를 보면서 지나가는 행인들마다 이게 무슨 아파트냐, 교도소지 하면서 혀를 차면서 비판을 합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이런 건물을 보면은 과연
이런 주거 모습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사회일까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새삼 느끼게 만듭니다. 사실 이런 건물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사면 안 되는 그런 부동산 물건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런 건물은 쭉쭉 더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미적인 요소나 디자인 요소가 없는 이런 건물은 감가상각이 더 빨리 돼서 완전히 도심의 흉물로 슬럼화된 그런 빌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바로 거리를 거닐 때마다 좌우에 있는 오스만 시대의 건물들을 보면은 정말 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운치가 더 있고 낭만이 차오르는, 서울에 비해 같은 거리를 걸어도 덜 피곤한, 눈이 즐거운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닭장 같은 아파트가 10억이 넘는다는 이런 가격을 보면서, 야, 이러니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게 이거는 그냥 자연현상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정부나 많은 언론에서는 인구가 많아야지 국력이 커진다, 그리고 국방력을 봐도 일단 인구가 많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아니 한반도 면적이라는 이런 물리적인 캐파가 있는데 이거를 등한시하고 인구만 많으면 뭘 합니까?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인구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서로 간의 경쟁이 치열해 제대로 된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연애도 하기 힘든 시대인데, 정부는 인구만 많이 유지하면 된다라면서 태어나서부터 닭장 안에서 닭 키우듯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남한의 면적이 약 10만 제곱미터가 넘는데요. 산악지형도 많아 그나마 인구 3천만 명이 적정 인구수입니다. 이미 1970년대 3천만 명이 넘어가면서 그때는 인구 증가 문제로 산하 제한 정책도 펼쳤고 80년대는 4천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즉 4천만 명이 대한민국 면적 안에서는 살 수 있는 최대 임계치 인구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자급자족이 안 되는 농업에 있습니다. 지금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는 대한민국에서는 먹여 살릴 수 있는 농토도 부족하고 당연히 식량도 수입해서 먹고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전쟁이 나서 삼면인 바다만 봉쇄당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져 지지칠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이면 충분한 게 유럽에서 작고 산악국가인 기술 경제 강국인 스위스를 보면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토 면적이 남한의 반이 약간 안 되는 면적인데 인구는 작년 기준 896만 명입니다. 즉 대한민국 기준으로 인구가 5분의 1도 안 되지만 1인당 GDP는 약 10만 달러로 세계 최고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대한민국은 3만 달러 정도인 게 지금 상황인데요.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산업이 스위스처럼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위주로 재편성해서 경제를 고도화시킨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1인당 GDP가 10만 달러까지 올라가면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경제적인 부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이 강대국인 프랑스도 면적이 한반도의 5배 정도인데 인구는 6,7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남북한이 통일된 한반도가 돼도 인구수는 6천만 명 정도만 유지하면은 충분히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은 미래에는 사람이 노동력이 필요한 일자리는 거의 없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일일이 택배를 손으로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배달을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는 이족보행 로봇으로 대체할 것이고, 또 자율주행의 완성에 따라 택시 운전자 같은 대중교통 운송업 종사자들도 없어질 겁니다. 심지어는 선진국에서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 군인들의 몸값도 비싸지기 때문에 로봇이 대신 나와서 싸우는 시대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인구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대체되는 일자리, 잉여 인력의 문제를 국가가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로봇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를 감소시켜주는 주범이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 오히려 인류의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모습이 한마디로 고양이 쥐 생각하듯이 웃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문제는 전쟁이나 호환 마마 없이 청년들이 알아서 출산을 안 하니까 상황을 즐긴다기보다도 오히려 자정작용을 하는구나, 잘됐다라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가올 미래를 좀 더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